안녕하세요, 포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뭘 공부해 볼 거냐면은 유효액전화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조금 편하게 대략적인 값을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인 슬레이터스 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유효액전화라는 친구는 보통 우리가 G effective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하게 되고, 이 친구는 양성자 수에다가 실제 핵전화지 원래 여기다가 가리움 상수값을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 가리움 상수값을 계산하는 툴이 뭐가 된다? 슬레이터스 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보통 이 룰은 아래의 표와 같이 이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갖다가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여주면 되는데, 자, 내가 만약에 관찰하는 전자가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다. 그러면은 같은 그룹에 있는 친구는 0.3만큼, 예를 들면 뭐 헬륨이다. 헬륨을 예로 간단하게 들어보면 핵이 있을 때, 핵이 아마 두 개가 있겠지. 뭐 중성자 이렇게 두 개 있고 전자가 1번 껍데기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쳤을 때, 한 놈이 얘를 바라봤을 때 다른 친구에 의해서 가리움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얼마를 가린다고? 0.3을 가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거보다 더 큰 친구들 1s 말고 다른 ns 또는 np에 있는 전자가 핵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같은 그룹에 있는 친구는 0.45만큼 떨어뜨린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주양자 수가 n-1보다 뭐한 친구들, n-1인 친구들, 그러니까 같은 껍질이 아니고 한쪽 껍질 안에 있는 친구는 당연히 뭐 할까? 같은 껍질에 있는 애들보다 많이 가릴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하나당 0.85씩 가리움을 일으킨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만약에 n-2가 된다 그러면 너무 안쪽이지, 너무 안쪽 껍질이다 보니까 한 개당 1씩 그냥 정확하게 다 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D 오비탈이나 F 오비탈 같은 경우는 처리 방식이 조금 다른데, 왜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침투 효과나 이런 좀 특징적인 게 작다 보니까 다른 애들에 의해서 S나 P에 비해서 많이 가려진디. 많이 가려지다 보니까 이런 값들이 어떻게 바뀌었지 1로 바뀌어 있는 거 체크해 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부양자 수가 L보다 작은, 그러니까 얘가 D가 2고 F가 3일 거 아니야? 근데 그럼 1인에 이런 애가 오게 되면 같은 그룹이어도 뭐 하는 건데 침투 효과 때문에 가리움 효과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했으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두 가지 예제만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예제는 질소에 있는 2p 전자가 핵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하면 좋은 게 질소의 전자 배치를 해주세요. 1s2, 2s2, 2p3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보통 전자 배치를 하고 나면 역전이 일어났던 데를 다 풀어서 다시 써줘야 되는데, 슬레이터 룰을 할 때는 이 다음 예제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 나는 이쪽에 있는 전자 하나가 안쪽 걸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안쪽 껍질에 있는 거, 얘네는 같은 껍질에 있는 거 이렇게 되지. 그럼 규칙은 우리가 어떤 규칙을 타게 되냐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박스에 있는 이 규칙을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나는 지금 P에 의한 규칙을 볼 거니까 같은 그룹에 주양자 수가 2인 거에 지금 몇 개가 있지? 나 자신을 빼고 나면 4개가 있는 거 체크할 수 있을 거야. 그럴 때 하나당 얼마씩 가린다고? 0.35씩 가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n-1인 거, 주양자 수가 n-1인 거는 하나당 얼마를 가린다? 2 곱하기 0.85를 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3.10 정도 되거든.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질소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원래 질소 같은 경우는 7번이잖아? 7번인데 얘가 얼마를 빼게 되는 건데 3.1만큼을 뺀 값을 실제 유효액전화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3.9 정도 되겠지. 그러면 이 값이 G effective가 된다. 그러니까 실제 실험 값이랑은 다르지만 크게 많은 오차를 가지진 않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두 번째 예제로는 조금 복잡한 브롬의 3D 오비탈이 바라본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될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브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수해 따졌을 때 리베 붕탄 칠산 플로르 네온 이렇게 했을 때 플로르 염소 그 다음이 브롬이잖아. 그러면 벌써 주기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끝에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까? 4s2 4p 6 이런 꼴을 가지게 될 거야. 그럼 얘는 앞쪽엔 전자가 다 찼으니까 앞쪽에는 전자 채우기를 한번 생각해보면 2s 2p 3s 3p 3d 4s 4p 맞지?
4D, 4F, OS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내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리면 되지. 그러면은 앞에가 1S 2, 2S 2, 2P 6. 그럼 여기까지 다 채웠지. 그 다음에 3S 2, 3P 6 맞지? 그래서 3P 6. 그 다음에 4S 2를 채우고 4P를 채우기 전에 뭐가 나오는 거지 원래? 3D 5가 아니고 3D 10. 그 다음에 4P 얼마가 차는 거지? 5개까지 이렇게 차게 되겠지. 요렇게 하면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채우는 거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브로무의 전자배치는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이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 친구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양자수끼리 묶어서 다시 재배열을 조금만 해주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채울 때는 이게 중요하지만 차고 나면은 어차피 같은 주양자수에 있는 애들이 조금 모여 있거든.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내가 지금부터 따지는 게 누구 전자가 바라본 유액전하를 계산하려고 3D에 있는 전자가 바라본 유액전하를 계산해라 이 소리지. 그럼 이 슬레이터스 룰 테이블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3D 여기 값을 생각하면 되고 D 같은 경우는 지금 L이 얼마지? L이 2인 것까지도 내가 판단을 하면 됩니다. 여기 한번 표시해 볼게. L이 2인 것까지. 그러면은 2보다 작은 친구들은 뭐 해야 되는데? 일단은 2보다 작은 친구들은 전부 다 1 취급해야 된대. 내가 봐야 되는 전자는 이 전자를 봐야 돼. 그럼 규칙을 보면 알겠지만 3번 껍질 이후에 있는 얘네들은 안 쳐다봐도 돼. 바깥 껍질에 있어서 유액전하를 실제로 거의 안 가리거든. 그러면 이걸 내가 계산을 해보면 일단 같은 그룹에 완전히 같은 그룹에 있는 게 0.35 곱하기 몇 개 있는데 9개. 한 명이 바라본다 치면 다른 애들은 9명이 되겠지. 9개 이렇게 더해주면 되고 이 친구들은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건데 2보다 지금 부양자 수가 작다 보니까 전부 다 1의 값을 가지게 돼. 그럼 여기 8개 있으니까 8을 더하면 되고 이 앞에 친구는 주양자 수가 n-1이니까 얘도 8이 되는 거 생각하면 되고 얘는 2가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 값들을 다 더해주면 10이니까 18 더하기 0.35 곱하기 9 이렇게 해서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21.15 정도의 가리움 값을 가지겠구나 이렇게 내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브롬 같은 경우도 자기 원자 번호에서 이 가리움 값을 빼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오는데 G 이펙티브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해봤냐면 유효핵전하에 대해서 그 값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는 슬레이터스 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